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미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서 오히려 남편을 설득해 한국에 정착하게 된 놀라운 사연이에요.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부부가 한국에 무엇에 그렇게 매료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을 망설이던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았을까요? 한국의 따뜻한 정과 놀라운 시스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샘솟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께 행운이 찾아갈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외국인인 제가 한국에 살고 싶어서 한국인 남편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제 남편이 오히려 한국에서 사는 걸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제가 한국살이를 더 그리워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미국 시애틀 출신의 평범한 여성 제니퍼라고 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하던 중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수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민수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민수는 한국은 좋은 나라지만 너무 복잡해. 미국이 살기 편해라고 말했었어요. 그때는 그 말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죠.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니까 당연히 미국이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졸업 후 결혼을 했고 민수의 직장 관계로 일본 도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민수가 다국적 IT 회사의 일본 지사에 취직하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일본이 비교적 익숙하고 안정적인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서구 문화도 많이 받아들인 곳이고 무엇보다 깔끔하고 정돈된 사회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본 생활 초기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지하철이 정시에 운행되고 거리가 깨끗하며 사람들이 예의 바르더라고요. 민수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계속 살아도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예의 바르지만 차갑고 직장 동료들과도 진정한 친밀감을 나누기 어려웠어요. 아파트에서 3년을 살아도 옆집 사람과는 인사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무엇보다 민수가 점점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 들려준 재미있는 이야기들, 가족에 대한 따뜻한 추억들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일본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빠서라고 말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민수를 따라 시댁 방문차 한국을 여러 번 오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는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인천공항부터 시끌벅적하고 거리는 복잡하며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 보였거든요. 일본의 조용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죠.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생각보다 시끄럽네라고 생각했는데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는 순간부터 느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택시 기사분들이 거의 말을 안 하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만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어요. 제니퍼야, 너무 멀리서 왔는데 고생 많았지? 이제 우리 집이니까 편하게 지내렴. 뭐든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느낀 건데 한국의 밤거리는 참 따뜻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가족들이 함께 산책을 하고 편의점에서는 직장인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치킨집에서는 친구들이 웃으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죠. 일본에서는 밤 9시만 넘어도 거리가 조용해지는데 한국은 밤늦도록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큰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모르는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주셨거든요. 외국인이시네요? 한국 여행은 어때요? 짐이 무거워 보이는데 도와드릴게요 라고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시는데 그 순간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일본에서는 3년을 살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같은 한국 음식들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먹을수록 깊은 맛과 정성이 느껴졌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의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김치는 내가 시집와서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담가온 거야. 우리 민수도 어릴 때부터 이 맛을 좋아했거든. 제니퍼도 입에 맞나?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김치가 처음에는 좀 매웠지만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맛이라는 걸 알고 나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시댁 근처의 전통시장에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경험도 새로웠어요. 상인들이 시어머니를 보며 아이고 사모님, 며느리분이 정말 예쁘시네요. 외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며 덤으로 과일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골라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고등어가 오늘 들어온 거라 싱싱해요. 며느리분 위해서 특별히 좋은 거로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친절함에 감동했어요. 일본의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죠. 하지만 정말 놀란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로 결제하며 심지어 택시도 앱으로 부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70대이신 시어머니가 저보다 디지털 기기를 더 능숙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제니퍼야, 한국은 이런 게 다 되거든. 편하지? 미국이나 일본도 이런 거 있어? 라고 물으시는데 솔직히 미국도 이렇게까지 편리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은 한국이 훨씬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은행 업무도 신기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갔는데 키오스크에서 번호표를 뽑고 스마트폰으로 대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창구 직원분도 어머님,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라고 친근하게 인사하며 복잡한 절차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민수는 한국에 있는 동안 묘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이 과하다고 느끼는 듯했고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면 어색해하곤 했어요. 엄마, 제니퍼한테 너무 이것저것 챙겨주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해요 라고 말하는 민수를 보며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 따뜻한 관심이 그리웠어요. 민수야, 넌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워졌니? 예전에는 동네 아저씨들이랑도 잘 인사하고 그랬는데라고 시어머니가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민수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많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날 시어머니가 손수 싸준 반찬들과 함께 공항까지 배웅을 나와주셨습니다. 제니퍼야, 자주 놀러 와야 해.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그리고 한국어도 배워봐.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제니퍼야, 고마워.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 다음에 올 때는 더 오래 있어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본에서 3년을 살면서도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도쿄의 깔끔하고 조용한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이웃과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업무적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마저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서 점점 더 조용해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에 혼자 요리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맛이 그리워졌습니다. 한국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의 그 깊은 맛은 도저히 따라할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어머니께 김치찌개 레시피 물어봐달라고 했더니 그런 걸로 번거롭게 하지 마. 일본에도 한국 음식점 많잖아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한국 음식점에 가봤지만 시어머니의 손맛과는 전혀 달랐어요. 뭔가 인공적이고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던 그 따뜻한 밥상의 의미를 그때 처음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갑상선 결절 제거 수술이라 민수는 걱정이 많았어요. 저희는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이 아닌 몇 주간 머물 예정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병원에 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발달된 교통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이 시간표 그대로 정확하게 운행되는 건 일본과 비슷했지만 환승 시스템이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했어요.
특히 병원 근처까지 지하철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임산부나 노인분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남성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며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걸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로비부터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키오스크로 접수를 하고 대기번호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안내데스크 직원분들도 매우 친절했고 외국인인 저를 보시고 영어 가능한 직원 불러드릴까요? 라고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의료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런 수술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고 회복도 빨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안심시켜주시는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수술 당일 저희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간호사분들이 중간중간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어요. 지금 수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세심한 배려가 정말 감사했어요. 일본 병원에서는 이런 중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결절이 양성이었고 완전히 제거했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시고 회복 상태 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회복 기간 동안 한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댁이 아닌 민수의 대학 친구가 소개해준 작은 펜션에서 머물었어요.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는데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펜션 주인 아주머니께서 외국인 손님은 처음이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동네 맛있는 집들도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동네 맛집 지도까지 그려서 주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면 동네 할머니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계시고 아저씨들은 정자에서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지나가기만 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께서 어머 외국인이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말로 미국에서 왔어요. 시어머니 수술 때문에 왔는데 한국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너무 신기해하시며 아이고 착하다. 우리 손자도 영어 배우는데 나중에 인사시켜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말 그 할머니께서 초등학생 손자를 데리고 펜션으로 찾아오셨어요. 아이는 처음에 부끄러워했지만 제가 간단한 영어로 헐로 What's your name? 라고 인사를 건네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진짜 외국 사람이다. 할머니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라고 묻는 아이가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는 제니퍼 이모가 한국말도 잘하시네. 우리 준호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 일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펜션 옆집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가져다 주셨고, 건너편 카페 사장님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오늘도 산책이세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온기가 일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는 3년을 살면서도 이웃의 이름조차 몰랐는데 한국에서는 며칠 만에 동네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거든요. 민수는 여전히 이런 상황을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계속 말을 걸어와. 일본이 훨씬 편해라고 중얼거리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관심이 좋았어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였거든요. 여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 아닐까? 일본에서는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의 벽이 있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벽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라고 말했지만 민수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 병문안을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병실에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계시는데 서로 돌아가며 간병을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식사를 챙겨와 주시고 다른 분은 세수를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분은 병실 청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픈지 모르니까 서로 도와야지. 이런 게 진짜 친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문화가 없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어요.
의료진들의 서비스도 정말 놀라웠어요. 간호사분들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고 의사 선생님은 매일 회진 때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목 부분에 통증은 없으시고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라고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퇴원 준비를 할 때 간호사분이 집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까지 알려주셨어요. 어머님, 이 종이에 적힌 증상들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24시간 응급실이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 괜찮아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는 날 병원 직원분들이 휠체어로 차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어머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다음 달 검진 예약도 미리 잡아드렸으니까 잊지 마시고 오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언젠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나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갑작스러운 제 말에 민수는 깜짝 놀라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 일본 의료 시스템도 좋잖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느낀 감정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건데 여기는 정말 가족을 중시하는 문화가 살아있어. 의료진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느낌이야. 아이를 키우기에 이보다 좋은 환경은 없을 것 같아. 민수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감정일 수도 있어. 실제로 살면 다를 거야.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교육열도 과해. 아이 키우기에는 일본이나 미국이 나아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날 밤 펜션에서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난 한국을 떠난 게 좋았어. 모든 게 빨라 보이고 경쟁이 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때로는 부담스럽거든. 일본이 훨씬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였어. 저는 제가 느낀 한국의 모습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보가 말하는 빠름은 나에게는 효율성으로 느껴져.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은 진심 어린 배려 같아. 일본에서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이 있잖아. 한국에서는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느낌이야. 민수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사실 나도 한국에 있으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긴 했어. 특히 엄마가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라고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빠른 회복을 위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의 맥을 짚어보시고 수술 후 몸이 약해져 있으니 기혈을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침치료와 함께 한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양의학과 한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서 수술은 잘 받으셨으니까 이제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맞춰드리는 게 중요해요. 한방치료가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통합적 접근이 인상적이었어요. 한의원을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께서 제니퍼야, 한국 생활이 어때? 일본이랑 많이 다르지? 솔직히 말해봐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머니, 한국이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따뜻하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져요.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시며 우리 며느리가 한국을 좋아해주니 고맙다. 민수가 어릴 때는 동네 아이들이랑 뛰어다니며 놀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조용해졌는지 모르겠어. 제니퍼가 와서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오후에는 민수와 함께 경복궁에 갔습니다. 관광객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어요. 궁궐의 고요한 아름다움과 전통 건축의 세련됨에 감탄했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곳을 찾은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젊은 연인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모습들이 참 따뜻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다가와서 외국인이신데 경복궁에 관심이 있으시는군요. 이곳의 역사를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궁궐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전통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제니퍼,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 난 한국을 떠나면서 안도감을 느꼈거든. 너무 복잡하고 빨라 보였어. 하지만 너와 함께 한국을 다시 보니까 내가 놓치고 있던 게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 민수의 고백에 저는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인 나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반대로 여보에게는 익숙해서 그 가치를 못 느꼈을 수도 있고. 그날 저녁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조금 더 한국에서 지내보자. 내가 놓친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뛰었습니다. 민수가 마음을 열고 한국을 다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일본에 있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휴가를 한 주 더 연장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가족이 아프니까 이해해준대. 이런 것도 한국계 회사라서 가능한 것 같아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연장된 한 주 동안 저희는 진짜 한국 생활을 체험해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많이 호전되셔서 집에서 편안히 쉬고 계셨고 저희는 서울 곳곳을 다니며 일상을 경험해봤어요. 민수도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카페에서 아저씨들과 시사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가 장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산을 안 가져간 저희를 보고 마트 사장님이 우산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편할 때 가져다 주시면 돼요. 이름이나 연락처도 필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도 이런 게 한국의 정이지. 내가 잊고 있었던 거였어 라고 말하며 감동해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니퍼야,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했다면서? 정말이야? 일본 생활 포기하고?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어머니. 여기서 아이도 낳고 키우고 싶어요.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적시며 고마워라. 우리 민수가 복이 많구나.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야, 너도 이제 한국의 좋은 점을 다시 발견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기뻐라고 덧붙이셨어요. 민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주말에도 집에만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편하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혼잣말을 하는 민수를 보며 저도 뿌듯했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할머니께서 저를 보시고 어머, 외국인이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어디서 배웠어? 발음도 참 좋네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배웠어요 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아이고, 시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셨네. 우리나라 며느리보다 더 효도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사과를 덤으로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혈연 관계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사람도 아닌 제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다니. 시어머니도 우리 제니퍼 자랑스럽지? 이렇게 예쁘고 착한 며느리를 어디서 찾겠어 라고 말씀하시며 너무 기뻐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민수도 한국 사람들의 정은 정말 특별해. 나도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아.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 한 번도 못 해봤거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한국의 좋은 면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구나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다른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동네 도서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어른들은 다양한 강의를 듣고 계셨어요. 특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분께 문의해보니 언제든 와서 수강하세요. 한국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고 같은 처지의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도서관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배움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한국은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네라고 중얼거렸더니 도서관 직원분이 네, 저희는 모든 사람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나는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 여기서 우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자 민수는 한참 생각하더니 나도 솔직히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 일본 생활도 나쁘지 않지만 한국에서의 이 따뜻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더라라고 고백했어요. 사실 일본에서는 항상 어딘가 어색함을 느꼈어. 예의는 지키지만 진정한 친밀감은 형성되지 않는 느낌? 하지만 여기서는 정말 편해. 마치 집에 온 기분이야 라고 민수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회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직을 알아보자. 정말 깜짝 놀란 저는 정말이야? 진심이야?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물었어요. 민수는 응, 너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내가 놓치고 있던 한국의 좋은 면들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민수도 사실 일본에서는 항상 외국인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어.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진짜 집에 온 기분이야. 이곳이 내 뿌리인 걸 다시 느끼게 됐어라고 털어놓았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한국 내 IT 업계 동향을 알아보고 저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정말 한국으로 올 거야?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어 라고 하시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민수의 결심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회사에 퇴사 의향을 밝혔고 한국에서의 취업을 위해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민수의 전문 분야인 IT 개발 쪽은 한국에서도 수요가 많았고 몇 개의 회사에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가지각색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한국인 지인들은 일본이 더 안정적인데 왜 굳이 한국으로 가냐고 의아해했고 일본 회사 동료들은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며 만류했어요. 심지어 외국인 아내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거냐는 말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 가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서 느낀 소속감과 따뜻함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정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정말이야? 우리 제니퍼가 한국에서 살겠다고?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 꿈만 같아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리고 집 구하는 일부터 도와줄게. 어머니가 이 동네 잘 아니까 좋은 곳 찾아줄 수 있어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말 저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시어머니께서 제니퍼야, 저기 보이는 게 다 우리 동네야. 곧 여기가 너의 고향이 될 거야. 정말 꿈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작별 인사차 동네 분들이 펜션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처음 만났던 할머니께서는 제니퍼 씨 꼭 다시 와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진짜 한국에서 살 거라면서요? 너무 기뻐요라고 말씀하셨고 카페 사장님은 한국에 오시면 우리 가게 단골이 되셔야 해요. 맛있는 커피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한 달도 안 된 기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억해주고 아껴주신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3년을 살아도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이 모든 게 꿈은 아닐까? 민수는 제 손을 잡으며 걱정하지 마. 우리 꼭 돌아올 거야. 이번엔 정말로 한국에 뿌리 내리러라고 다짐하듯 말했어요. 일본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이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한국의 여러 회사와 화상 면접을 보기 시작했고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전화로 오늘은 면접 어땠니?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줘라고 안부를 물어주셨고 집도 계속 알아보고 있어. 좋은 곳 나오면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라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어요. 서울에 있는 한 IT 회사에서 민수에게 입사 제안을 한 거예요. 급여나 복지 조건도 일본과 비슷했고 무엇보다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는 회사의 배려가 감사했어요.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에요. 일본 회사에서는 민수의 퇴사를 강력히 만류했고 한국으로 가면 후회할 거다. 여기서 승진 기회도 있고 안정적인데 왜 굳이? 라는 말도 들었어요. 심지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주 날짜도 정해졌어요. 2개월 후인 봄에 한국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은 걱정하지 마. 좋은 곳 미리 알아봐 놨어. 신혼집은 새 집이 좋잖아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이 가지각색이었어요. 미국 여자가 한국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일본이 더 살기 좋은데 왜 굳이? 한국은 너무 경쟁적이지 않아? 같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한국에서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곳에서 느낀 따뜻함을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드디어 한국 이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본에서의 3년간의 생활을 정리하고 짐을 싸는데 생각보다 가져갈 물건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이 더 설렜어요. 공항에서 이사짐을 붙이며 민수가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되는 기분이야 라고 말했을 때 저도 나도 이제 진짜 한국 며느리가 되는 거네라고 대답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민수의 형님 가족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자마자 우리 며느리 왔구나.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야. 오느라 고생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꽉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미리 구해주신 집은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신축 아파트였어요. 신혼집은 새 집이 좋아야지. 우리 제니퍼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햇볕도 잘 들고 교통도 편한 곳으로 골랐어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안에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헬스장까지 있어서 미래의 아이를 키우기에도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민수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저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하며 한국 생활의 기반을 다져나갔어요. 은행 계좌 개설부터 핸드폰 개통, 동네 마트와 병원 찾기까지 모든 게 새로웠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본에서보다 훨씬 간단하고 편리한 시스템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놀란 건 동사무소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외국인 등록을 하러 갔는데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한국 생활이 처음이시죠? 필요한 서류들 목록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어 교실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신청하세요 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공무원이 이렇게 친절할 줄이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동네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외국분이시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이 동네 살기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래층 할머니께서는 우리 동네에 외국인 며느리가 왔다며? 참 예쁘네. 나중에 김치 담글 때 가르쳐 줄게 라고 하셨어요. 민수의 새 직장도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동료들이 한국 생활 적응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라고 나서주고 회식 자리에는 꼭 저도 함께 초대해 주셨어요. 특히 팀장님께서 제니퍼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며느리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일상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민수를 출근시키고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거나 집안일을 했어요. 저녁에는 민수와 함께 동네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여유롭고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네 병원에서의 경험이었어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 맞으시고요?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으시고요? 라고 안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임신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엽산 복용하시고 준비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함께 전통시장에 갔는데 예전에 만났던 상인분께서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머, 그때 그 외국인 며느리분 아니에요? 이제 정말 한국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축하드려요. 우리 동네 사람이 되신 거네요 라고 말씀하시며
배추도 덤으로 주시고 김치 담글 때 좋을 거예요 라고 웃으시더라고요. 한번 인연을 맺으면 계속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한국인들의 정이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제니퍼가 동네에서 인기가 많네. 다들 착하다고 하더라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확인한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갖고 싶다던 제 소망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았어요.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려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진짜야? 우리 제니퍼가 정말 한국 며느리가 되는구나.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내가 잘 챙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리고 바로 산부인과는 어디로 다닐 거야? 좋은 곳 알아봐야겠어 라고 챙겨주셨습니다. 민수도 너무 기뻐했어요. 정말 한국에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한국의 따뜻한 정과 미국의 자유로운 사고를 모두 가진 아이로 자랄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임신 초기 관리를 위해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태아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임신 중 주의사항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외국인이시니까 더 세심하게 관리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24시간 상담 전화도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간호사분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임신 중 식단 관리법부터 운동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고 임신부 교실도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에서 처음 임신하시니까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다른 외국인 임산부분들도 계시니까 서로 정보 공유하면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 정말 든든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씩 축하 인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동네에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구나. 참 좋은 일이네. 몸조리 잘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임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옆집 아주머니는 임신 중에는 혼자 있으면 안 돼. 심심하면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두 아이 키워봐서 경험 많거들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셨어요. 일본에서는 3년을 살면서도 이웃과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불과 몇 달 만에 진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민수의 직장에서도 임신 소식을 축하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임신부를 위한 복지 제도들을 자세히 안내해 주시고 아내분이 편안하게 출산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 야근도 최대한 줄이고 필요하면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한국에서 태어날 아기니까 더 특별하다며 웃어주시는 동료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임신 5개월쯤 되었을 때 정말 큰 반전이 있었어요. 일본에 있는 민수의 전 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 달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조건은 정말 좋았어요. 연봉도 30% 이상 올려주고 승진 기회도 보장해준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도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있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더 유리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라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여보, 돈이 다가 아니야. 우리 아이가 자라날 환경을 생각해봐. 한국에서의 이 따뜻함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민수도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지 잊으면 안 되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있는 거야. 우리 아이가 이런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다음날 민수는 일본 회사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임신 8개월에 접어들면서 출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손자 태어날 준비 다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며 아기용품부터 산후조리원까지 꼼꼼하게 알아봐 주셨어요. 특히 제니퍼는 미국 사람이니까 한국식 산후조리가 어색할 수 있어. 그래도 몸조리는 제대로 해야 되라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산후조리원을 견학하러 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스태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외국인 산모님도 많이 계세요. 한국식 조리법과 서양식 조리법을 적절히 조합해서 도움드릴게요. 모유 수유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전부 가르쳐 드릴게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동네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더욱 커졌어요. 마트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언제 낳아? 건강하게 낳아야 해.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라고 격려해 주시고, 산책할 때 만나는 할머니들은 우리 동네 첫 외국인 아기구나. 참 기대된다. 예쁘게 낳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출산일이 되었어요. 새벽에 진통이 시작되자 민수와 시어머니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병원 직원들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정말 세심하게 케어해 주셨어요. 특히 외국인 산모님이니까 더 신경 써서 도움드리겠다는 간호사분의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이야 라고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 저도 함께 울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우리 손자가 드디어 왔구나.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어요. 병원에서의 입원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문안을 와주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 민수 직장 동료들, 심지어 처음 만났던 전통시장 상인분까지도 와주셨어요. 우리 동네 아기 보러 왔어요. 정말 예쁘네요. 엄마 아빠 닮아서 잘생겼어 라고 말씀하시며 선물까지 준비해 오신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의 한 달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식 미역국과 조리 음식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먹을수록 몸이 회복되는 게 느껴졌어요. 간호사분들이 모유 수유법부터 신생아 돌봄까지 전부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른 산모님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아이 낳기 어렵지 않았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오히려 한국이 더 좋았어요. 모든 분들이 가족처럼 도와주셨거든요 라고 답변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한 산모님은 저도 외국에서 살다 와봤는데 한국만큼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아기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어요. 민수가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들이니까 한국 이름을 지어주자고 제안했고 시아버지께서 지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지혜롭고 훈훈한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의미가 마음에 들어서 지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동네로 돌아가니 아파트 입구에 지훈이 환영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주민들이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이런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아이를 키울 수 있다니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께서 아기 방을 예쁘게 꾸며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 지훈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어.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완성됐네 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한국에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지훈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의 육아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지훈이를 자신의 손자처럼 아껴주시거든요. 산책을 나가면 할머니들이 우리 지훈이 많이 컸네. 엄마 닮아서 이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트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은 어머, 지훈이다. 안녕, 지훈아라고 인사해 주세요. 특히 감동적인 건 동네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이었어요. 지훈이를 데리고 견학을 갔는데 원장 선생님이 우리 동네 국제 아기네요. 정말 예뻐요. 나중에 우리 어린이집에 오면 특별히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과 미국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해주셨고요. 민수는 아빠가 된 후 더욱 한국 생활에 만족해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자라면서 정과 예의를 동시에 배울 수 있을 거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라고 자주 말해요.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배려해 주시고 야근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여서 정말 좋아요. 미국에 있는 제 가족들도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었어요. 화상통화로 지훈이를 보여주면 한국에서 잘 키우고 있구나. 정말 건강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 어머니는 제니퍼가 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된다.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라고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여동생 사라는 다음 달에 한국으로 놀러 온다고 해요.
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어. 그리고 지훈이도 만나고 싶고라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사라가 오면 한국 음식 많이 해줘야겠다. 우리 제니퍼 동생이니까 우리 딸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며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동네 방송에서 다문화 가정 우수 사례로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외국인 며느리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지역 사회와 화합하며 살고 있는 모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한국의 좋은 면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이제 저희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지훈이가 좀 더 크면 둘째도 낳고 싶고 민수는 한국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한국어를 더 완벽하게 익혀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그저 여행지였던 한국이 이제는 저희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저희를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지훈이도 이런 환경에서 자라며 한국과 미국의 장점을 모두 가진 멋진 아이로 클 거라고 확신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의 진짜 매력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저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